오늘은 연수여고 확률과 통계 해설 진행할 건데,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이제 통계 과목 특성상 계산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체감 소요 시간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단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계산량이 꽤 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에 많이 꽂히셨던 것 같아. 실내 구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전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볼링 선수 A의 스트라이크 성공률이 70%라고 한데 100번 공을 던졌으니까 각각 이제 이산적인 경우야. 그럼 그 이제 스트라이크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이항분포 확률 얼마니? 70%라고 했으니까 10분의 7. 요거 이제 따를 거고,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하자. 그럼 기대값은 100에다가 10분의 7을 곱하니까 70이 될 거고, 분산은 방금 구한 이 70에다가 얘에서 이제 1을 뺀 거, 그럼 10분의 3 요게 되겠죠. 하게 되면 7 곱하기 3이니까 2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91. 정답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2번. 얘는 그냥 너무 쉬웠지.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는 거니까 전수조사하지 말란 얘기네. 지금 기억은 주택 총조사야. 총조사. 전수조사지, 그지? 탈락이고, 얘는 TV 프로의 시청률, 우리가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TV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본조사 해야 되는 거고, 디귿에서는 전국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수, 이것도 전수조사 해야 되네. 그 다음 리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 얘도 몇 개만 뽑아서 보면 되지. 다 뽑아서 보면 팔 게 없으니까. 정답은 니은 리엘 4번이 정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A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20%가 간행물이었대. 뭐 이제 뒷줄 보니까 900건을 임의로 택할 거니까 간행물의 수를 이번에는 확률 변수 X라고 치면 얘는 이항분포에 900건, 그리고 20%라고 했으니까 0.2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항분포 따를 거고, 지금 간행물이 192건 이상 216 이하일 확률을 정규분포 이용해서 구하려니까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정규분포는 평균은 얘네 둘이 곱한 값이야. 10분의 1을 곱할 거니까 180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10분의 8을 곱한 게 이제 분산이겠지. 그래서 구해주시면 표준 편차 1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쓸게요. P에 지금 192건 이상, 192 이상 X가 216 이하일 확률, 요거 구하라는 이야기고,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192에서 180 빼면 12네. 그럼 1로 바뀔 거고, Z 216은 얘보다 36이 크죠. 얘는 3으로 표준화가 되겠네. 그럼 3의 확률에서 1의 확률 빼주면 되니까 표를 보면 0.4987에서 1의 확률 0.3413을 빼라는 뜻이고요. 계산하면 3번이 나옵니다. 3번. 자, 그리고 4번 문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25에 16 따른다. 이렇게 이제 제곱으로 안 써져 있으면 제곱으로 바꿔야 실수를 안 해. 그럼 얘는 25,4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16에 A의 제곱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P에 24 빼기 B, 그리고 X, 이쪽에는 24 더하기 3B죠. 24 더하기 3B. 요 확률하고, 그 다음에 P에 13부터 20까지의 Y의 확률, Y 20. 요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요게 이제 정규분포의 장점이지, 분포가 다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돼요. 자, 그럼 각각 표준화한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일단 왼쪽은 24-B를 표준화했을 때 지금 요건 X니까 25를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5 나누기, 표준 편차는 4니까 4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Z 이쪽은 24, 그럼 바로 쓰자.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나누기 4, 요거 이상 Z가, 자, 여기다가 25를 빼면 3B 빼기 1이겠죠. 3B 빼기 1 나누기 4. 요게 일단 요 윗줄의 확률이에요. 아래쪽 표준화하면 13을 16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누기 A가 될 거고, 이쪽도 Z, 그 다음에 20에서 16 빼니까 4 나누기 A. 요거 두 개 이제 같다는 소리겠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이쪽 양수끼리 같아줘야 되니까 A분의 4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B 빼기 1 요게 같대.
자, 그럼 크로스해서 곱해주시면 16은 3ab에 마이너스 a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음수 쪽 마이너스 떼서 보니까 a분의 3이랑 4분의 b 더하기 1 요게 또 같겠죠. 또 크로스해서 곱해주게 되면 12는 ab 플러스의 a가 될 거야. 여기서 살짝 당황했을 법한데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니까 요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좌변 더해주면 28이 될 거고 우변은 4a, b만 남을 거니까 내가 찾는 a, b의 값은 7이란 거 알 수 있겠네. 정답 2번이야. 그리고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이제 표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죠. 내가 찾고 싶은 건 x바가 3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 얘기지. 자, 그럼 다시 지금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한 게 x바야. 그럼 그 x바가 3이라는 뜻은 3개의 합이 9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3, 5니까 요 9가 합이 되려면 1하고 3하고 5를 한 번씩 더했든가 아니면 3만 3번 더했든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면 되니까 13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3팩으로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확률을 다 곱해봤더니 27분의 1이 나와요. 이쪽에서는 27분의 6이란 게 확인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333이니까 그냥 경우 한 가지, 그리고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시면 27분의 7, 정답 4번이라는 거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6번. 6번은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4래요. 자, m을 30, 그 다음에 시그마가 4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는데, 자, 두 개의 값을 구해서 더해보래. 윗줄에서는 기대값에 3x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랫줄은 시그마에 3x바 마이너스 2. 뭐 요거 계산하래. 근데 더했더니 91이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n의 값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친구는 기대값은 선형성을 가지니까 3배의 x바의 기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하고 모평균은 같으니까 두 개 곱하시면 90에서 2를 빼고 88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91이 나왔으니까 이 i의 값이 3이 돼야 된다는 뜻일 거고, 얘는 지금 분산이 아니라 시그마야. 조심하시고 3배의 시그마의 x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그마의 x바는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인 4 요거 쓰시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얘가 3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뒤쪽에 있는 상수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n이 4가 되면 되고 n의 값은 16, 5번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7번으로 봅시다. 7번. 7번은 어느 지역에서 1월 한 달 동안 가구당 난방비가 평균이 15만원, 뭐 표준 편차가 2만원인 표준 편차 따른대. 자, 그럼 난방비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는 정규 분포에 평균이 15에다가 표준 편차 2짜리 요걸 이제 따른대요. 자, 이 지역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 그럼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니까. 그럼 얘는 평균 1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의 n분의 2가 되겠죠. 요거의 제곱, 뭐 요런 이제 정규 분포 따를 거고, 이때 2의 x바의 제곱이 226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 v의 x라는 거는 x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자, 그지? 요거의 제곱. 요걸 쓰란 얘기야. 지금 x바의 제곱을 줬다는 얘기는 얘를 준 거고, 내가 지금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얘도 알 수 있어. 근데 요거의 값도 주고 요거도 아니까 우리는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대입 한번 해볼게. 그럼 x바의 분산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n분의 4가 될 거야, 그지? n분의 4. 자, 얘가 x바의 제곱의 기대값인 226에서 x바의 기대값이 15니까 그거 제곱해서 빼면 225, 그 값이 1이 되겠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n의 값이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정답 1번일 거고 8번으로 갑시다. 8번.
8번은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가 또 정규분포 따른대. 그럼 이번에 빵 한 개의 무게를 역시나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면 얘는 평균이 6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역시나 이제 25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이미 추출을 했는데 빵의 무게의 평균이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x바라고 하는 얘는 이제 평균 그대로 따라올 거고, 자, 루트 n이면 5야. 나눠주니까 2의 제곱, 요런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빵의 무게의 평균인 x바가 58 이상, 그리고, 얼마니? 63 이하가 될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네. 그럼 표준화 걸면, p에 58에서 60 빼면은 마이너스 2네.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부터 z의 값이 63에서 빼면 얼마니? 3이니까 1.5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야. 여기에다가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 요거 이제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9번. 나는 이 9번 보고 좀 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실내 구간을 물어보는데 지금 5번을 다 계산을 시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95%, 99%짜리 이렇게 이제 신뢰도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알파의 확률을 가지는 z값, 그러니까 1.96하고 2.58 얘기하는 거야. 요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빠르게 좀 보라 이건데 그 과정이 이제 계산이 좀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일단 1번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 1번은 지금 알파가 95에다가 n의 값이 81에 시그마가 4래.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든 작아지든 그건 얘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2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까지만 계산하면 z 알파 z 0.95니까 1.96이에요. 1.96. 자, 여기에다가 루트 n이 지금 81이었으니까 9분의 시그마가 4. 요거 계산해야 되지. 자, 계산해주면 대충 0.871 정도 나와. 0.871. 그 다음에 2번은 얘도 지금 이번에 알파 99네. 그럼 2.58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6이고 루트 n 9가 되겠죠. 9분의 6. 그럼 3분의 2를 곱하는 뜻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72. 얘는 딱 떨어져. 그럼 나는 지금 작은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일단 얘는 정답 아니네, 그지? 그다음 3번. 3번은 z 알파가 지금 95니까 1.96에다가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가 4, 5분의 2를 곱하라는 소리가 되고 얘는 0.784가 나옵니다. 얘가 더 작네? 이번엔 1번이 탈락이야. 그 다음 4번. 4번에서는 신뢰도 99. 그러면 2.58에다가 곱하기 루트 n은 10이고 시그마가 6이 된대요. 자, 0. 얼마니? 6 곱하는 뜻이니까 이번에 1.548이 돼요. 1.548. 그래서 얘도 역시나 탈락이야.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될 건데 5번 보니까 이번에 신뢰도 95, 1.96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n 11분의 4 요거 하라는 뜻이죠. 자, 얘 계산해주면 0.7127 정도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정답이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근데 좀 5번 같아. 11 곱하고 1.96에 4를 언제 다 곱하고 있어. 뭐 어쨌거나 뭐 정답 확인은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니까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고 10번으로 갑시다. 10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얘는 이제 뭐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n에다가 홀수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뭐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n의 값이 40 이상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이야기고 정규분포 근사를 하란 얘기야. 표까지 줬으니까. 그럼 정규분포에 평균은 얘네들이 곱한 2분의 n에다가 분사는 얘고 반으로 나눈 거니까 4분의 n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p의 절대값의 x-2분의 n 그리고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44 이상이 되어야 된다. 0.9544 이상이 되어야 된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보란 이야기네. 절대값 풀어보면 얘는 p에 마이너스 9
x-2분의 n 그리고 9까지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잘 보면 표준화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기 있는 x-2분의 n에 있는 이 2분의 n이 이 i의 기대값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애가 지금 9544 절반으로 나누면 4772니까 2보다 커져야 확률이 커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 9를 여기 있는 표준 편차인 2분의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거기에 있는 2라는 값보다는 커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되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얘는 9 곱하기, 자, 이거 역수치해서 곱해주면 루트 n분의 2가 되죠. 그럼 2를 약분하시고 넘어가면 루트 n이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의 최대값은 81이 되겠네. 3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11번. 네, 11번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또 실내 구간이야. 또 실내 구간. 자, 실내 구간 식을 써놓읍시다. 2 곱하기 z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여기 있는 시그마는 이제 표준 편차로 대체가 가능한 거지, 그치? 뭐 두시고. 기억에서는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모두 추출한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수조사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뭐 어쨌거나 전체 그 집단을 표본으로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항상 같다. 뭐 당연한 소리지, 그지? 이게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99%인 신뢰 구간은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동일한 표본이야. 동일한 표본. 동일한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자, 생각해보면 지금 95%짜리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요 정중앙에 있는 숫자는 x바란 말이야. 근데 이걸 99%로 추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2.58 얘도 2.58로 바뀌면서 x바를 기준으로 더 멀리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이 연두 색깔 구간이 얘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 니은도 맞는 소리야.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모표준 편차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다시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z의 알파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자, 이 상태에서 모표준 편차가 커지니까 분자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길어지게 될 거고 디귿도 맞는 설명이네. 다 맞다. 5번이 정답이 돼. 5번. 자, 12번으로 갑시다. 12번. 자, 12번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는 노말에 100, 5제곱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했으니까 x바는 자, 크기가 4랬어. 그럼 노말에 100, 자, 2분의 5의 제곱 요렇게 가겠죠. 2분의 5의 제곱.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부등식을 풀래. 그럼 뭐 차근차근 표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x의 바가 10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얘는 p의 z가 자, 이거 빼면 4가 되죠, 그죠? 그럼 뭐 표준화하면 1.6이 될 거야. 1.6. 자, 1.6에 해당하는 확률이 4452라고 했으니까 1.6보다 작은 확률은 0.9452 이렇게 되겠네요. 0.9452.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보면 p에 이번에는 그냥 x가 94 이상의 확률이야. 여기에다가 100분의 k를 더하자. 뭐 이건 좀 이따 씁시다. 자, 그럼 얘는 p의 z가 94. 그럼 100을 빼면 마이너스 6이지, 그지? 마이너스 6을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가 돼. 그럼 1.2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0.8849 이렇게 되겠네요. 0.8849. 자,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주어진 부등식에다 대입해보면 0.9452가 0.8849 더하기 100분의 k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구하죠. 계산 뺄게. 자,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 k는 6.03보다 작아지게 되고 자연수 k 6개인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뭐 해서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인데 또 기억, 니은, 디귿에서 B-A 실내 구간 또 물어보고 있지, 그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2 곱하기 Z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보제. 자, 기억에서는 n의 값이 일정하고 알파 값이 커져. 자, 얘 일정하고 알파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신뢰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도가 커지면 실내 구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은 맞는 소리. 그 다음 니은 n의 값이 커지고 알파의 값이 커진대. 자, 지금 보면 n의 값이 커지면 여기 있는 분모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분수는 작아지는데 앞에 있는 알파는 커지니까 얘가 커져. 그럼 얘가 작아지고 얘가 같이 커질 때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냐? 모르지. 이건 상황마다 다르겠지, 그치? 니은 틀렸어. 디귿 n의 값이 커지고 알파 값이 일정. n의 값이 커져. 얘가 커지고 알파의 값이 일정하니까 이번에는 분모가 작아지고 전체는 어떻게? 분모는 커지고 전체 분수가 작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내 구간 작아진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야.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돼. 자, 그리고 14번으로 갑시다. 14번은 원점 5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갈린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곱이 홀수일 때 하고 짝수일 때 확률을 나누어 구할 건데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홀수 나와야지 홀수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해당 확률이 4분의 1일 거고 얘는 그놈의 여사건이니까 1에서 빼시면 확률이 이제 4분의 3 이렇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홀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니까 요때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짝수일 때는 3만큼 움직이니까 요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 자, 이래 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92번을 던졌을 때 P의 위치가 396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싶다. 오른쪽에. 자, 그러면 아예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x. 그럼 나는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주사위 두 개를 192번 던졌대. 그럼 이 항분포에 192가 될 거고 확률이 여기 있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문제에서 표를 줬으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이제 144에다가 4분의 1하면 36이니까 이제 6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정규분포로까지 만들어줬고 마지막에 이제 위치가 396보다는 커졌으니까 얘가 이제 몇 번 나오는지 봐야 돼. 다시 나는 지금 짝수를 x로고 넣고 192번 던졌죠. 그럼 홀수가 나오는 횟수는 19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얘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보면 3번씩 x번 갔으니까 3x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192 빼기 x를 갔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92 요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192번 던졌을 때의 위치야. 그럼 얘는 4x의 마이너스 192가 될 거고 요게 396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죠. 그럼 넘겨서 계산해 주게 되면 x의 값이 147보다는 크면 돼. 147보다 크면 돼.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확률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확률 다시 구해보면 P의 x가 147보다 클 확률은 표준화 시켰을 때 z가 147에서 144 빼면 3이야. 걔를 6으로 나누니까 0.5보다는 클 확률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0.5 지금 양수니까 0.5에서 0.5까지의 확률인 0.1915를 빼주면 되겠죠. 191로 빼면. 그래서 0.3085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15번. 15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둘 다 미지수네.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데 지금 P에 a부터 x가 a 플러스 2까지 가는 값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요 가운데에 있는 a 플러스 1을 표준화를 시켰을 때 저기 있는 m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자, 뭐 일단 두시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그러한 확률의 값을 주고 나서 시그마를 구하려니까 지금 뭐 a가 소거되거나 하겠지, 그치? 그럼 다시 여기 있는 a 플러스 1을 표준화를 시켜. 그럼 요 값이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인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발음이 어렵네. 자, 그럼 넘겨주시면 분자가 0이니까 m의 값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p의 절대값의 x가 a 플러스 3보다는 클 확률이 0.0456이에요. 0.0456. 자, 그러면 절대값을 떼고 p의 x가 a 플러스 3보다 클 확률은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0.0228 요렇게 되겠죠. 여기 어디 많이 본 숫자니 0.5에서 0.4772를 빼주시면 돼. 4772. 자, 그럼 다시 얘를 표준화했을 때 2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a 플러스 3에서 m의 값을 뺄 건데 걔가 a 플러스 1이었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시그마로 나누어 봤더니 그 값이 2더라 이런 이야기네. 근데 마침 지금 분자가 똑같이 야. 분자 똑같이 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2번이겠죠. 2번. 자, 16번은 엿다 봅시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mg. 말로 쓸까요? 귤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놓으시면 얘는 정규분포의 평균 m짜리, 그 다음 표준편차가 10짜리인 정규분포 따른대. 자,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중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했으니까 x바는 똑같이 평균이 m일 거고, 지금 표본의 개수가 n이니까 루트의 n분의 10, 이 전체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네요. 자, 말 이어서 읽어봤더니 그러한 확률이 0.99보단 커지고 싶대. 자, 다시 p의 절대값의 x바 마이너스의 m, 그리고 얘가 8 이하 1 확률이 0.99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네. 0.99 이상. 이거 앞에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지. 그럼 결국에는 절대값의 이 두 개의 평균의 차이가 8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0.495에 해당하는 2.58보단 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 있는 8이라는 값은 이 확률이 지금 0.99 절반으로 나누면 0.495니까 그 해당하는 확률이 2.58이야. 그러니까 얘가 2.58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한 거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10,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네. 그지? 자, 그럼 넘겨주시면 8배의 루트의 n이 25.8이 될 거고요. 나눠서 제곱을 시켜주게 되면 n의 값이 10.40 뭐 얼마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네. 11.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17번. 네, 17번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데, 자, 25명을 이미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이제 25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평균은 70점의 표준 편차가 10점이니까 x 바라고 쓸게. 얘는 평균이 70점의 표준 편차가 10점 이렇게 됐대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모평균 m에 대한 두 개의 신뢰 구간을 구축을 할 건데, 95%짜리 신뢰 구간이랑 99%짜리의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총합의 차를 구하자. 자, 그럼 95%. 자, 근데 아까 이제 몇 번이더라? 11번에 이제 니은 있지, 그지? 11번에 니은. 신뢰도가 커지면 동일한 표본에서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작은 이 95%짜리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이 99%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전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겹치는지만 찾아서 빼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95%짜리를 계산해보면 이 70이니까 70 마이너스의 95%짜리 변수 1.96, 그리고 루트 n 25였으니까 5분의 시그마는 10 요게 되죠. 자, 어차피 이 값은 계속 중복돼서 나타날 거니까 2라는 거 확인해 놓을게. 자, 요거부터 반대쪽은 70 더하기 1.96에다가 2를 곱한 값이겠죠. 자, 근데 1.96 곱하기 2가 지금 3.92가 되니까 70에서 3.91을 빼주면 66.88 나올 거고, 여기부터 73.92 요거 안에 들어가는 정수 총합 구하시면 돼. 자, 그럼 정수들만 나열해보면 67, 68, 69, 70, 71, 72, 73까지 들어가지, 그치? 73까지.
자, 99%도 마찬가지로 작성 한번 해보면 70에서 이번에는 2.58에다가 똑같은 값 2가 될 거고, 반대쪽은 70에다가 2.58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2.58 곱하기 2를 계산하시면 이번에는 5.16 나올 거고, 70에서 더하고 빼서 구간 만들어주면 이번에는 64.84, 요거부터 이쪽은 75.16 여기까지 가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이번에 65부터 출발이야. 그럼 66,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73 다음에 74하고 7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B에서 A를 빼자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다 날아갈 거고, 결국 여기에 있는 4개의 값만 더해주면 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18번 문제. 18번 문제. 자, 얘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열량이 평균이 M, 그 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래. 자, 그럼 역시나 한 개의 열량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는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여기서 초콜릿 100개를 이미 추출하지? 아, 그러면 N의 값을 100으로 주자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표본 평균 X반은 노말에 똑같이 M, 이번에 표준 편차는 10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자, 일단 이렇대.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킬로칼로리. X바 킬로칼로리.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바라는 애는 진짜 전체 분포인 거고, 얘는 지금 단일 표본에 대한 X바 평균 구한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평균 열량, 그러니까 모평균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제 나왔던 구간이 288.04부터 이거부터 M의 값이 291.96이 나왔대요. 자, 요때 이제 시그마하고 X바를 전부 다 찾아볼래? 이런 이야기네. 자, 그럼 또 생각해보면 결국에 여기 있는 시그마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바는 그냥 바로 나오지. 아까 이제 설명하다 이야기했던 건데, 이 실내 구간의 양 끝의 평균값은 그냥 X바야. X바. 나는 지금 요 표본을 가지고 구한 실내 구간이 이거란 뜻이니까 결국 288.04 더하기 291.96 요거 이제 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주면 X바가 나올 거고, 계산하시면 290 나와요. 290.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이번에 291.96 마이너스 288.04가 되죠. 자, 그럼 빼봤더니 얘가 지금 얼마니? 3.92가 되네. 3.92. 자,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지금 실내도 95%였고 해당 상수 1.96으로 줬으니까 1.96에다가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보니 2 곱하기 1.96이 정확하게 3.9이야.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돼야 되고 시그마가 10이 돼야 된다고 알 수 있겠네. 얘를 얘로 나누니까 뭐 정답은 29가 되겠지, 그치? 4번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객관식의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객관식의 난이도는. 자, 19번으로 단답형 1번. 단답형 1번으로 합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번에는 이항분포 n,4분의 3 따른대. n,4분의 3. 자, 요때 기대값이 144라 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n 지금 찾으라는 거지. 그럼 기대값의 x는 4분의 3 곱하기 n이 될 거고, 얘가 지금 144가 되니까, 어디서 많이 본 숫자지. n의 값은 192라는 걸 알 수 있어. 192. 자, 이걸 가지고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니까 여기를 192로 바꾸시고, 다시 시행에서 충분히 많으니까 정규 분포로 근사. 그럼 기대값이 144였고 얘를 4로 나누면은 얼마야? 아무튼 4분의 1 곱하니까 36? 6제곱 요렇게 되겠네. 6제곱.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확률 봤더니 138부터 153까지야. 138부터 x가 153까지. 그럼 그 확률은 표준화 시켜봤더니 138에서 144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 다음 z가
153, 144, 9,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해당 확률이 0.3413, 그 다음에 1.5 얼마니? 4332. 요거 두 개 이제 더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7745 이렇게 나온대요. 7745. 그 다음에 20번. 20번. 자, 정규분포, 얘도 이번에는 노말에 m,8제곱이래요. m,8제곱. 자,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2n짜리. 그래서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인데 또 신뢰 구간의 길이야. 지겹지, 그지? 그럼 b-a. 얘는 2 곱하기 95%인데 해당 확률이 이제 1.96으로 줬고, 1.96. 표준 편차가 루트 2n분의, 그 다음에 원래 표준 편차 8, 요거 계산하는 이야기네. 근데 해봤더니 3.9이야, 3.9. 그럼 다시, 아까 어딨어? 얘였지, 그치? 2 곱하기 1.96이 3.9이니까, 결국 얘가 3.92, 얘가 3.92.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루트의 2n이 그대로 8이 되면 될 거고, 제곱하면 2n이 64니까 n의 값은 32가 되면 된다. 32.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20번이 아니라 단답형 2번이야. 단답형 2번. 단답형 3번. 자, 단답형 3번이 이제 계산량이 꽤 많았어. 천천히 보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 중에 4장의 카드를 뽑겠대요. 자, 그럼 일단 경우의 수는 7C4, 7C3이랑 똑같고 35가 될 건데, 이 문제가 이제 계산이 많은 이유는 원래 이제 모집단의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따로 평균 계산해야 돼서 그래. 근데 뭐 그렇게 못할 짓까지는 아니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거를 이 짓을 16번을 반복을 했대. 16번. 자, 그랬을 때 각 시행에서 뽑아 있는 4장의 카드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x의 n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로 큰 수를 x의 n이라고 하자는데, 우리는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바로 둘게요. 확률 변수 x. 자, 그럼 이제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자지, 그지? 자,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지금 1부터 7까지야. 1부터 7까지. 그럼 내가 만약에 가장 작은 4개의 숫자를 뽑았으면 1, 2, 3, 4가 뽑히니까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큰 수는 3이야,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이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4개 뽑으면 7, 6, 5, 4, 4, 5, 6, 7이죠. 4, 5, 6, 7.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큰 숫자가 이번에는 6이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6이라는 소리네. 즉 3하고 4하고 5하고 6을 갖는 확률 변수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만들어 봅시다. 일단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를 좀 할게. 첫 번째, x의 값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뽑은 4개의 카드 중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3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1하고 2 중에 2장을 뽑아야 돼. 얘처럼. 그 경우의 수는 2C의 2가 될 거고,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3보다 큰 게 하나 있어야 돼. 즉 4, 5, 6, 7 중에 한 장 뽑으니까 4C의 1이 되고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 고배 법칙으로 연결하면 4가 되니까 해당 확률은 35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35분의 4.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값이 4인 경우야. 그럼 나는 1하고 2하고 3 중에 2장이 필요해. 3C의 2,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4보다 큰 거 1개, 5하고 6하고 7 중에서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3C의 1, 이때는 3가지가 나오겠네요. 3가지. 이 둘을 곱하면 9가 되니까 해당 확률은 35분의 9가 됩니다. 35분의 9.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x의 값이 5인 경우야. 그럼 1부터 4까지 중에 2장 필요하지, 그지? 이때는 4장 중에 2장, 6가지 될 거고, 5보다 큰 거 6하고 7, 2개 중에 한 장 뽑으시면 2가지가 되겠네요. 곱하면 12가 되니까 이때의 확률은 35분의 12가 나요. 35분의 12. 자, 마지막 네 번째, x의 값이 6인 경우야.
그러면 큰 거는 그냥 7이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거 1부터 5까지 중에 2장 5C에 2가 되고 10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35분의 10이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지금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자, P의 X가 될 확률. 첫 번째로 3, 요거 확률이 35분의 4였죠. 35분의 4. 그 다음에 4일 확률이 35분의 9였고, 그 다음에 5가 될 확률이 35분의 12, 그 다음에 마지막 6이 될 확률이 35분의 10이야. 너네 이거 계산하고 나서 은근히 빼먹는 애들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총합이 1인지는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 13에다가 12, 나오네. 자, 그럼 우리 바로 기대값을 계산할 건데, 2의 x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그럼 3, 4, 12, 4, 9, 36, 5 곱하기 12, 60에다가 6 곱하기 10, 60, 나누기 35. 요거 계산하면 될 거고, 120에다가 48 더하니까 35분의 168 나오겠죠. 7로 약분 되네. 7로 약분하시면 5분의 2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모평균의 평균인 거잖아. 모평균. 근데 얘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인 2의 x 바하고 같죠.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면 2의 5바의 x 바 마이너스 10 요거 하지. 그럼 얘는 기대값이니까 그냥 꺼내서 5배의 2의 x바 마이너스 10 하자는 소리고, 여기다가 5배에서 10을 빼지 14가 되겠지. 14. 자, 마지막 단답형 4번 볼게요. 단답형 4번. 자, 단답형 4번은 생산되는 비누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m 표준 편차 시그마. 자, x는 노말에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비누 36개를 이미 추출했대. n의 값이 36이야. 36. 자, 그래서 나온 표본 평균 x 바라고 이제 하자니까 x 바는 역시나 m에다가 6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요걸 따르겠죠. 자, 마지막에 하는 말 봤더니 비누 36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 A의 평균, 그러니까 단일 표본 보는 건데, 그 I의 평균이 이제 X바가 됐을 때 P의 X바가, 이거 이제 확률 변수고, 얘가 이제 어떠한 표본에서의 평균 X바보다 작을 확률이 0.8461이래요. 0.5보다 크니까 0.3461을 찾았더니 1.02가 되죠. 1.02. 그럼 0.5가 더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x바가 양수라는 뜻일 거고요. 그지? 그랬을 때 얘를 표준화하면 어쨌거나 거기 있는 1.02가 나와주면 돼. 그럼 x바 마이너스의 얼마니? m이 될 거고요. 얘를 이 표준 편차인 6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면 걔가 지금 1.02인가? 이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곱해주게 되면 x바 마이너스 m의 값은 1.02하고 6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0.17 시그마가 돼. 0.17의 시그마.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시면 이 표본 A를 이용해서 95%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대. m 더하기 A 시그마 그리고 m 플러스 B 시그마 요게 되었대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자는 문제야. 자, 잘 봐. 이거 지금 이번 시간에도 꽤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건데, 일단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m 플러스의 0.17 시그마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0.17 시그마. 그럼 요게 이제 x 반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어떠한 신뢰 구간이 주어졌을 때 이 i의 중간을 계산하면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한 거기 때문에. 즉, 요 양끝값 m 플러스 a 시그마하고 m 플러스 b 시그마를 평균을 내면 이 x 바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m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어차피 m일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평균을 내주게 되면 시그마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게 누구여야 되냐? 여기 있는 x바인 m 플러스 0.17의 시그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뭐 m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시그마도 똑같으니까 남은 부분 2분의 a 플러스 b랑 0.17이 똑같으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찾는 a 플러스 b의 값은 0.34가 나오게 되겠네. 0.34. 자, 정리 잘 하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